트럼프가 지난 6월 12일 날 미북 회담을 하고 난 뒤에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이렇게 폐쇄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에 폐쇄하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트럼프의 말만 앞섰다가 지금 이제 북한이 동창리 시설에 대한 철거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한 달하고 한 보름이 되도록 버텨보다가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없으면 그거는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못해 동창리를 우리가 자진해서 약속한 대로 해체하니까 너네들이 종전선언을 하자. 근데 최근에 이 종전선언이 9월 UN 총회 때 한다는 거였는데 8월 달에 중국까지 끌어들여서 남북 미중 종전선언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중이 교묘하게 짜고 또 한 개를 이렇게 선물로 주는 척 사기를 벌이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종전선언에 동참해라 요구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쇼라고 보이는데요. 자, 북한의 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철거는 지금 발사대를 해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성 15라고 불리우던 ICBM 개발 장소인데 미사일 조립 건물과 발사대 등의 발사장의 핵심 기능은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서서히 뭔가를 갖다가 조금씩 하는 척 시호를 하는데 7월 22일 날 엔진 운반용 구조물 해체 및 철거, 구연료 산화제 벙커 부분적 철거, 수직 엔진 시험대 상부 구조물 철거,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이 조립 점검용 건물이나 발사대 두 곳의 연료 산화제 저장고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장의 핵심 기능은 손대지 않고 부수적인 것만 설 이렇게 없애는 쇼를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이미 미사일 대량 생산을 선언한 속에서 서해 발사장은 이젠 의미가 없다, 여기서 시험하고 개발하는 데인데 이미 대량 생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공산품을 대량 생산하면 공장에서 하는 거고 그걸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려면 연구소에서 하는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또 북한의 바람잡이들이 그냥 있을 수 없죠. 한국 정부는 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소식에 반색을 하면서 조명균이가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취한 조치가 미북 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강경화의 외교부도 일부가 저보고 강경화로 들리는데 강경화를 간경화라고 발음이 좀 문제가 있냐 하길래 그게 아니라 제가 싫은 사람이라서 그냥 간경화로 부르니까 왜 보기만 보면 좀 간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경화라고 부르니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강자 발음이 절대 안 나요. 뒤에 경화가 나오면.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거라고 강경화의 외교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7월 초에 폼페이오가 지 밑에 쫄병들을 데리고 여기 갔을 때 북한이 그때 해체한다 해놓고 안 하고 있었으니 이 폐기 과정을 현장을 좀 참관을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북한이 이거를 갖다가 안 해줬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외부 전문가나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속에서 저가 이거 해체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북 회담이 깨질 위기에 놓이면 하나씩 조금씩 해요. 그 초방막, 요즘 무슨 뭐 TV 무슨 화면 중에 초방막 화면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아주 잘게 얇게 썰어 가지고
또 맛보기로 보여주는데, 제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살라미도 초방막으로 썰면 살라미의 그 질기고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 맛이 있겠어요? 그래서 맛보기로 먹여주는데 미국은 뭔 맛인지 모르겠다라고 빨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이 미사일 발사 시험장 해체가 북한의 비핵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또 핵신고 검증과도 관계도 없고, 종전선언을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하면 미사일 시험장 해체 철거는 0.001원도 하지 않으니까 이 부동가 교환, 북한 놈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게 뭘 바꾸고 동시적 단계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가격을 비슷한 것끼리 바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이 고물상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못 쓰는 찌그러진 솥이나 주전자나 뭐 쇠나 이런 거 있으면 고물상 지나가면 벗어 하고 이제 부르지요. 그래 오면 뭡니까? 이거 내놓으면 이제 고물상이 뭐라고 합니까? 할매들은 그걸 갖다가 좀 돈이라도 받고자 하는데 고물상은 항상 박상을 싣고 다니죠. 뻥튀기. 그 옥수수 뻥튀기를 우리가 박상이라 불렀습니다. 그 박상을 가지고 좀 주지요. 근데 박상을 주는 게 이유가 있지요. 왜? 옥수수 요만큼 뻥 튀기면 비닐 이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 북한 놈들이 지금 그런 식이에요. 거의 그때 고물상들이 하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이번에 평안북도 철산 동창리에 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해체했다 하고 있다 이래 자랑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평안남도 평성에도 이런 비슷한 이 ICBM 조립 시설이 있었는데, 이때도 이걸 갖다가 해체를 하고 3일 만에 다시 조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북한이 ICBM 화성 15형을 지금 평안남도의 시설에서 조립을 해서 이동식 발사 장치에 탑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나 발사장이 별 의미가 없는 게요. 지금 조립을 이렇게 안에서 해갖고 바로 차량,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어버리는 겁니다. ICBM까지도요. 그래서 실제로 발사 당일 이 조립 시설과 맞닿아 있는 자동차 공장 내부에서 화성 15형을 실은 구륜 이동식 발사 차량, 길게 바퀴가 끝도 없이 달려있는 트럭을 이동을 김정은이 지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시설이 설치 해체가 매우 쉽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ICBM 이동식 발사 장치에 탑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구조물이 3일 만에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CBM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 차가 들어가서 이동식 발사 차량이 ICBM을 이동식 차량에 탑재해서 넣을 때는 이동식 발사차에 실어서 어디로 갖고 갔는가 위성이 잠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어디 지하에 숨겨놨다가 엉뚱한 데 나타나서 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해체와 이 설치가 가능해서 올해에도 최소 이 평안남도에 있는 건물을 해체하고 반복하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11월 12일에는 이런 이 미사일 발사를 위한 이 조립 건물이 없었는데 14일 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조립 시설을 이렇게 했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또 설치했다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구조물들을 어딘가 숨겨놨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걸 만들고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거기에 이동식 탑재 차량이 이제 그 안에서 ICBM을 싣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이런 걸로 볼 때는 지금 동창리를 해체한다 해서 좋아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과거 68년도인가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을 해변을 돌면서 찍으니까 이걸 따라잡으려니 동해에 배치해놓은 북한의 비행기들로는 이 속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소련에서 받은 미그 최신형을 가지고 분해해서
기차에 실어가 원산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다시 숨겨놓은 시설물 안에서 비행기를 조립해서 미군 정찰기가 뜨니까 순식간에 그걸 출격시켜 가지고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서 미군 정찰기를 그대로 격추시켜서 한 3, 40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미국이 말 한마디도 못했지요.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이런 서해 위성 발사장, 미사일 발사장 해체에 대해서 미 정보 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북한이 이런 핵시설들을 파괴했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조장해왔다. 그래서 이걸 믿을 수가 없다라는 현재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폼페이오는 이걸 환영한다 했지만은 지코가 석자라서 그러는 거 뭐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8월에 남북 미중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데 애초에는 9월 달에 뉴욕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 3자 선언을 한다던가 중국이 최근에 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야, 이왕에 우리가 김정은이를 부려먹는 거 이제는 내놓고 우리가 하겠다 해서 우리도 종전선언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넣어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책임 분담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서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참여하게 되면 이 종전선언이 정치적 의미가 중국이 빠진 것보다 훨씬 크고 법적인 성격까지도 상징적인 선언을 넘어서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요. 또 미국을 꼬드기기에는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종전선언을 한다니까 트럼프를 꼬시기 위해서 이 정치적 부담과 책임을 중국에도 약간 떠미는 게 좋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갖고 와서 지금 문 정권이 이걸 8월 달에 하겠다고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포럼에서 8월 초에 있는데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조율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는데 그는 북한 미사일 발사장 해체가 감사하다. 미군 유해에 돌아오기를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요. 제대로 안 챙기면 북한의 요것만 갖고도 종전선언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엔진 시험대 해체한다고 미사일 동결하는 증거가 아니다. 이 미사일의 핵심인 것은 이 시험대가 아니라 한마디로 북한이 2번 엔진 시험을 한 다음에 ICBM을 발사를 한 데 성공해서요.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엔진 시험을 하는 것은 자체 개발한다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고 실제로는 이미 개발된 미사일을 다른 곳에서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은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하는 쇼를 하는 거다. 그럼 어디서 넘겨받았느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완성된 걸 넘겨받았다. 그래서 북한이 이미 이 완벽한 ICBM을 넘겨받고는 마치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ICBM을 개발한 듯이 지금 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문을 닫는다라는 쇼를 하는 서해 발사장은 전부 사기라는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는 기어가고 있고 투감은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고 북한군은 군축이니 뭔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어제 보니까 이미 국방부는 당나라 군대가 됐는데 이 썩은 국방부가 DMZ 내에 우리 GP 그러니까 최첨단 초소를 관측 초소를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쪽이 20km씩 이래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만 그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쭉 이렇게 올라가가 중간에 군사 분계선 근처까지 높은 고지 위에 초소를 만들었죠. 관측 초소를요. 이게 북한은 아예 철책 자체를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직선이 아닌 DMZ를 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비무장지대 안에 GP가 있다 하지만 북한은 아예 이 북방 한계선 자체를 갖다가 20km가 아닌 안으로 꾸불꾸불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럼 북한의 이런 부분들을 철수하고
정말 그것이 북한의 이런 속임수 전략이나 또 대한민국의 재래식 군사 전력을 해체하기 위한 작전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북한이 아무것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 DMZ 내의 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병력 장비를 시범 철수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철수한다. 그런데 북한은 GP 동시 철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군만 혼자 빼겠다라는 건데 국방부는 그런 거는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벌이고 있는 반역적 행위,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해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 정권의 책임을 물을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물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문 정권이 쫓겨나다시피 붕괴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어쩔 수 없는 적폐청산의 푸닥거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겁이라도 좀 먹고 이후에는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언론인들이 이런 짓거리를 안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런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가. 저는 정말로 이거 책임 물어서요. 다 깜빵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부터도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다 추궁할 거라는 걸 밝힙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DMZ 평화지대하의 시범적 조치로 JSA 비무장화를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DMZ 내의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면적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만 비무장지대이지 비무장지대 안에 지상 지하에 온갖 장비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있는데 북한이 어쩌겠다라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한국이 이를 먼저 이렇게 철수시킨다, 해체한다? 이 말이 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자, 국방부가 철수 조건이나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시범 철수에서 전면 철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역사 유적과 생태 조사 등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GP 철수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보고는 마치 북한의 GP는 그대로 둔 채 우리 것만 해체한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는데 비핵화 협상에서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이 굳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이 문제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시키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군사회담이 열리면 국방부가 이런 의제를 제안하겠다라는 취지지만은 이런 국방부의 현재 저 집구석에 쌈박질하는 아뢰위도 없는 꼬락서니를 보고 지휘계통이 무너진 부분을 봤을 때 그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 DMZ GP 철수에 관련된 공무원, 국방부 직원, 군인들 반드시 그 지휘계통을 물어서 당신들은 깜빵에 가야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반역도 이런 반역이 있을 수 없다. 각오하기 바랍니다.